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은 두 가지입니다. 그 전체 제도상의 차별도 있고 민간 정부상의 차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하게 그 한중 그 관계에 있어서 동포들의 기여와 그다음에 재외 동포청이 이제 6월 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한 동포법이 원래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 좀 기대 좀 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논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발표하실 분들과 토론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승 교수님 하시겠습니다. 우승 교수님 그 미국, 일본, 중국 3국 유학을 다녀오셨습니다. 흔히 미국이나 일본 유학 다녀오시면 친미나 친일학자가 되는데 이분은 대표적인 친중학자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친중학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멋진 발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토론은 법무법인 광야 양태성 변호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보 제가 한 가지만 확실한 것은 중동 보호사에 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발제는 곽재성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곽재성 원장님은 그 미국에서 정치 박사를 취득하시고 청와대 근무하시다가 법무부 동포체육과 과장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방문 취업 H2라고 해요. H2를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별명을 지어드린 게 있습니다. 곽 H2라고 해요. 한번 박수 주세요. 곽 H2. 그리고 이제 후에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동포체육과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야하셨는데 십몇 년 동안 줄곧 그 이주동포 정책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이 분야에서 인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멋진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성 토론에서는 김동훈 부장님. 이분은 저희가 미안하지도 동포사에 더 야차에 크시고 더 관심 크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단행간의 이런 경험 통해서 좋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것을 좀 쓴소리를 우리 동포 사회에 쓴소리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지. 중국의 문제는 중국한테 맡기고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제한 중국인의 역할은 매개체로서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살고 계시는 그 제한 중국인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평가가 너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1990년대 그 중반서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도 한국인과 중국에서 느꼈던 것이죠.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한국인들에게 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도 내가 연변에 맨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만 같은 민족이라고 정말 환대해주는 2박 3일 동안 같이 그 연길에 있으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 옛날에 그렇게 환대해줬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소년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10여 년 동안 중국에 살았습니다만 만나는 조선족 분들을 만나더라도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한국이 글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만 기업하러 온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천민적인 것은 돈 천민 자본주의로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마음 돌게 하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으면서부터 이미 2000년 초부터 저는 상하이에서 상하이에 사는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한마음회라는 걸 만들자 해가지고 함께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저도 너무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벽이 너무 두터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쭉 지내다가
저는 중국에서 10몇 년 지나다가 2017년, 8년에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했고, 귀국을 하면서 이곳 대림동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여기 계신 김정영 대표님도 뵙고, 문현석 대표님도 뵙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또 그래서 좀 의기소침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지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과거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이 되게 강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글쎄요, 제한중국인들의 역할을 생각할 때 저평가되어 있다. 할 일은 진짜 이상은 저평가되어 있고 해야 할 일은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못하는 것,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반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도 나도 너무도 분열되어 있고 너도 나도 너무 대립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뭐 잘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음해를 하고 저같이 잘 모르고 저게 귀국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누구 만나면 안 된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실망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났었죠. 하지만 지금도 한중 관계가 안 좋게 되면 될수록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쉽지 않지만 좀 더 뭉쳐가지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도 물어야지 우유를 얻어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김정일 대표님 말씀하셨던 정말 뭐 동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뭐 점점 그 기능을 안 하시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불가피한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되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그릇을 스스로 못 챙긴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더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장을 맡으려고 뭐 그런 안타까운 모습보다는 정말 대승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2세, 3세 분들을 생각하서라도 정말 좀 뭉쳐가지고, 중국의 한족들은 잘 뭉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더 많이 뛰어난데 그런 좀 안타까운 면도 좀 그냥 언론 통해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한국에 계시는 이제 뭐 중국인이나 귀하신 중국 동포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고, 사실 아까 그 김정은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장국에 있는 중국 분들, 그리고 아니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이 제대로 이제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 경제가 마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목소리를 내야지 더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더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그런 분들 일을 도와드리고, 뭐 주로 중국 뭐 젊은 청년분들이나 뭐 중국의 사업가분들 많이 제가 자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특히 이제 최소한 뭐 국적 취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최소한 뭐 비자라든가 이 체류에 문제 없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좀 비자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 가지 좀 이제 꼭 필요한 그런 거에 대한 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외동포 기본법을 살펴보면 거기 안에는 국내 재외동포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 예,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면 요번에 돌아가지고 그럼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재외동포청이 할 건가? 또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재외동포 협력센터라는 걸 만들겠대요.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지만은 결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껄끄러운 문제는 앞으로 어디서 하냐? 재외동포청에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로 가면 오히려 좋겠다. 왜? 김석기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한테 사업을 다오, 예산을 다오, 우리도 좀 지원해다오 라는 근거법이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 기본법, 이 소환법으로 ဆက်들어가는 거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죠. 그 근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 기본법은 외교부에서 딱 잡고 있는데, 우리는 몸뚱아리는 법무부에 딱 가 있으면 근거가 없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고 법안이 통과되어진다면은 사적 문제가 아니라 사적만 빼고 나머지는 우리로 봐서는 외교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외교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됐네. 법도 통과됐어. 거기 안에 근거도 있어. 그 다음에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안에 우리 동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뭔가 만들어지겠지. 지원해 주겠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우수건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포 사회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서 근거법도 있어. 재외동포청 만들어졌어. 우리 할원 조직 만들어줘. 조직.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는 법무부에 체육과 또 동포과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조직 하나 만들어줘야지. 예산도 만들어줘. 우리 이런 사업도 좀 하게 해줘. 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운원에 떡 하나 주듯이 주지. 가만히 있으면요. 외교부의 기본적인 속성상 법안 통과시켜놓고 책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우물쭈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목소리를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시는 것보다도 더 크게 동포 단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처음 발족을 6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의 문제를 동포는 재외동포청에서 이제는 법적 근거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다오 라고 우리가 청원서도 내고 세미나도 하고 국회 앞에 가서 농성도 하고 우리가 어떤 그걸 만들어줘야지. 우문회처럼 떡을 하나 주지. 가만히 있으면요 지나갑니다. 왜? 외교부의 속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도 서울시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도 느껴본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한국에 살고 계신 많은 동포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차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했죠. 중앙정부는 해준 게 없습니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것도 국가인권위의 공고를 받아서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몇 푼 안 되지만 주민세를 받아가는데 그러면 주민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세를 받아갔으면 물론 주민세가 몇천 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민세를 받아갔다면 주민으로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결국은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으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외동포청이 과연 국내에 살고 계신 동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서는 결코 큰 기대를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국적과 주민과의 개념은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서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아까 이제 그 박재석 원장님 최종 마지막 그에서 동포분들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많은 그 활동들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동포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을 하셔야 되고 동포청이 어쨌든 발족을 기왕하기로 했다면 아까 곽재석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국내에 살고 계신 동포분들을 위한 동포의 예산,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동포들에 대한 정책이 최소한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반드시 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단합된 목소리를 내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